자,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굉장히 좀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박세리 씨가 통산 25승을 달성하면서 아버지인 박준철 씨와 감동의 포옹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정말 많은 전국으로 번져나가게 됐고, 사실 통산 25승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할 때마다 늘 박세리 씨 옆에는 아버지가 있었고 행복해하는 박세리 씨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감동적인 장면이 이제 와서 보면 감동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분개함도 같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번 사태가 이렇게까지 흘러갈 거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이 박세리 씨를 응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건데요. 이번 기자회견에 많은 국민분들은 할 만큼 했다. 선수님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큰 용기를 줬었던, 어찌 보면 국위선양, 이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스포츠 선수 중에 한 명이 바로 박세리 씨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자회견장에 등장했었던 박세리 씨의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과 또 울지 않을 줄 알았지만 수십 년간 인연이 있었던 기자분의 질문 한마디에 무너지는 약한 여성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심적으로 너무나 큰 고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얼마나 단단한 이 시대의 최고의 스포츠 선수였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가족사에서는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었다. 사실 이 박세리 씨 같은 경우 알다시피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이 굉장했습니다. 2013년도 SBS 힐링 캠프에 등장했을 때도 자신의 골프 상금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기도 했었다라고 또 고백을 했었죠. 도대체 이 아버지의 빚은 어느 정도이길래 박세리 씨가 가져다 드린 금액만 합해도 최소 2, 300억에서 500억에 육박한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이 박세리 씨 아버지의 빚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빚이 아직도 다 채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걸 보면 이 박세리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갈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기자회견을 본 많은 누리꾼들은요, 박세리 선수도 그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을 텐데 힘을 냈으면 좋겠다. 아버지께 할 만큼 했다. 200억 가까이 다 갖다 줬는데 도대체 얼마나 뭘 더 해야 하냐. 이제는 선수님만의 인생을 꼭 사시길 바란다. 빚 갚는 것 자체도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기사에 댓글도요 133개나 달렸는데 보니까 대다수가 우리 국민분들이에요. 여기 댓글 다신 분들의 남자분들이 분포도가 46%, 여성분들이 54%, 40대가 35%, 50대가 39%, 60대가 21%.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박세리 씨의 활약을 지켜봤었던 연령대의 남자 여자 할 것 없는 온 국민분들이 이번 사태를 주목하셨고 박세리 씨에 대한 안타까움과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댓글을 보면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어떻게든 혼자서 해결해보려고 끙끙 앓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다. 방송에 나와서 밝은 모습 보일 때는 집안 문제가 이럴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가족이 도대체 무엇인지 할 만큼 다 하신 것 같다. 남보다 못한 가족은 그만 손절하고 자신의 인생을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전부터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건달 아버지가 딸이 번 돈으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진즉에 결단했어야 한다. 오래 참았다. 고생했다. 용기 있게 밝히신 심정 위로해주고 싶다. 앞으로 결혼도 하고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사세요. 자, 결국 제가 한 말과 비슷합니다. 장윤정, 박수홍, 박세리 하나같이 자식들의 결혼을 결사 반대해 왔었던 이유가 존재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기사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박세리, 박수홍, 장윤정.
가족들과 연도 끄는 금전 갈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박세리 씨만이 아니라 이 박수홍 씨와 장윤정 씨 사태는 굉장히 이 사태가 거대했었단 말이에요. 국민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박수홍 씨에게 어떻게 형을 고소를 하고 엄마를 내치냐, 장윤정 씨에게도 아직까지도 어떻게 엄마에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 저게 딸이 맞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건 이 일련의 사태가 2번 정도 있고 나니까 처음에 이 사태가 발발했었던 장윤정 씨 때는 정말 비판이 많았고요. 박수홍 씨 때도 사실 비판 여론이 거의 30%에 육박할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세리 씨 사태가 오니까 이제는 앞에 있었던 이 굵직한 2번의 사건을 통해서 박세리 씨가 정말 큰 고생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시각들이 더 많았었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장윤정 씨는 이미 2014년도부터 동생과 어머님에 대하여 손절을 하게 됐었죠. 하지만 이 박세리 씨 사태가 이 앞에 있었던 박수홍 씨와 장윤정 씨 사태가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굉장한 비판을 받았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 2 사람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여기에 나아가 사진에는 없지만 2019년도 배우 김혜수 씨 역시 자신의 어머니가 지인들에게 약 13억 원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아 비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김혜수 측은요, 김혜수가 10수년 전부터 어머니를 대신하여 금전 문제 변제 책임을 떠안아 왔었다라고 했습니다. 2012년에도 전 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빚을 다시 부담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 사실 이 박세리 씨도 계속하여 아버지의 빚을 갚느라 한평생 200억에서 500억, 정말 상상도 못하는 금액들입니다. 이 상상도 못하는 금액들을 박세리 씨가 대신 변제해 왔었다라는 사실이 일파만파 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 참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시사하고 있죠. 사실 이 박세리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이 박준철 씨가 굉장히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참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긴 한데, 자, 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 박세리 씨는요, 사실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여 벤 플리트상 공동수상까지 하게 된 건데요. 기사를 보니까 골프의 전설 박세리 씨가 드디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벤 플리트상을 수상받았다라고 합니다. 매년 한미 관계에 공헌한 인물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박세리 씨가 선정이 된 거죠. 스포츠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유대 강화에 기여했다라면서 벤 플리트상을 공동으로 수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박세리 씨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포부와 그를 응원하는 많은 국민분들의 마음이 벌써부터 통했던 걸까요? 벌써 상을 받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자, 박세리 씨는 이번에 아픔을 딛고 이번 파리 올림픽의 해설위원으로도까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이 지금 코앞에 놓여져 있는 상태인데요. 초특급 해설위원 군단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바로 박세리 씨가 탁 위치를 했습니다. 결국 이 박세리 씨가 다시 본업에 열중하며 남다른 존재감을 뽐낼 예정이다 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너무나 잘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박세리 씨는요,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통해 이때까지 아버지의 빚을 갚느라 탕진할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금액의 수백억의 자산을 다시 또 모아 나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아직도 결혼하지 못했고 나이는 찼고 아버지의 빚을 갚느라 평생을 보낸 박세리 씨인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말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때 기억나십니까? 이 박준철 씨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박준철 씨가 사실 이 나 혼자 산다에 나왔었던 박세리 씨가 사줬던 이 집들 다 강제경매에 넘어갔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요 당시 때 자세히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박세리 씨의 아버지와 박세리 씨의 전 감독이 2000년에 50대 50 공동 지분으로 이 부동산들을 취득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취득한 금액도 박세리 씨가 가져다준 우승 상금과 스폰서 금액을 통해서 아버지가 부동산을 샀을 텐데, 독특한 건 박세리 씨의 전 감독님과 함께 공동 지분으로 이것을 매입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특이한 건 이 부동산 경매가 2017년도 7월 결국 박준철 씨가 박세리 씨의 전 감독님에게 지분 전체를 넘기게 됩니다. 근데 이 지분 전체를 넘겨받은 이 박세리 씨의 전 감독이 황당했던 건 2020년도, 그러니까 박준철 씨에게 돈을 다 주고 지분을 넘겨받았는데, 그로부터 3년 뒤 2020년에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또 경매에 들어간 거예요. 결국 이 박세리 씨가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경매 집행이 정지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박준철 씨의 채무 관계자인 채권자가 나타나서 이 부동산에 딱 강제 경매 신청을 한 거겠죠. 결국 보다 못한 박세리 씨가 이 전 감독님에게 얼마나 아버지가 피해를 준 겁니까? 그래서 본인이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박세리 씨 전 감독이 박준철 씨와 얼마나 친분이 있었으면 부동산을 절반씩 공동 취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관계에서 얼마나 이 많은 채권자들과 빚이 있었으면 결국 이 전 감독님이 박준철 씨의 지분 전체를 넘겨받게 됐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개인적으로 질렸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빚이 많으면 계속 이렇게 경매에 붙여지고 내가 지분을 다 넘겨받고 돈을 줬는데도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서 또 강제 경매 개시가 되고, 아마 박세리 씨 전 감독님은 식겁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할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독특한 건 제가 방금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이 박세리 씨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인 인터뷰입니다. 이때 모습을 보면요,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그런데 이때 모습을 좀 살짝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투어 통산 25승의 대기록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예전당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당시 때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경매에 넘어간 이 대전 유성 자택에서 바로 박준철 씨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했느냐? 골프 여왕의 아버지는 할 말이 많았다고 해요. 어려운 시절을 회상할 때는 눈가에 잔이슬이 맺히며 말문을 잠시 잊지 못했고 지극히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세리 씨가 한 개인으로 안주하기보다는 골프를 위하여 또 국가를 위하여 할 일이 더 많다고 강조하며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리에게 결혼은 길이 아니다라고 단호한 표현까지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골프의 역사를 바꿔놓은 엄청난 대기록을 세운 이 당시 때만 해도 데뷔한 지 15년 차가 됐던 박세리 씨가 여전히 결혼은 길이 아니다, 결혼시킬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박세리 씨가 도대체 어디까지 박준철 씨와 함께 했어야 했냐라는 이야기가 인터뷰를 통해서도 쭉 쏟아지고 있는데, 참 황당한 건 이 박준철 씨가 살고 있던 이 집조차 박세리 씨의 엄청난 우승 상금과 스폰서 금액을 통하여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박준철 씨가 이번 박세리 씨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묵묵부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전 감독님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제가 봤던 한 가짜뉴스 중에선 박세리 씨 아버지가 입장 발표를 했다. 엄마가 자백하니까 아버지가 입장 발표를 했다. 딸도 모자라서 엄마까지 건드렸다. 이런 허무맹랑한 가짜 썸네일로 담아서 아버지가 기자회견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입장을 뉴스 보도를 통해 한 줄 정도 나올까? 기자회견 절대로 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7, 8년 전에 촬영됐었던 박세리 씨의 다큐멘터리 영상 형태인데, 지금 보면은 어렸을 때 14살부터 이렇게 어린 친구가 골프를 시작했고 그 곁에는 항상 아버지인 박준철 씨가 함께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란 사람은 박세리 씨에게 첫 번째 코치이자 지금의 자리를 있게 만들어준 장본인이다 라고까지 소개를 해요.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가 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뭐 두말 없이 이겨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내 모습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박세리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빠는 그야말로 내 인생의 동반자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부상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잠시 귀국하고 있었는데 이 고민 끝에 예능방송에 막 출연을 하기 시작해요. 사실 박세리 씨가 2016년도에 은퇴를 하고 나서부터 이때로부터 약 1년 뒤에 이제 박세리 씨가 최종 은퇴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된 박세리 씨의 아버지에 대한 채무 빚갚기 인생. 2016년도부터니까 2024년 지금까지 무려 8년 동안 쉴 새 없이 갚아 나갔었다라는 겁니다. 참 그 대목을 생각해 보면 우리 보통 일반인 분들도 역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박세리 씨가 최근 기자회견을 하고 났는데요. 그 이후에도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하여 심경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될까요? 심경을 고백한 전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수 시절부터 20년이 넘도록 저를 알고 지내오신 기자님의 질문에 잠시 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만감이 교차했고 과거부터 현재에 놓인 상황까지 정말 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껏 내가 해야만 했고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소중했던 것들, 그동안 나의 생각과 노력들, 그 모든 것이 저의 착각이었을 수 있다. 어쩌면 그 또한 저의 욕심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서라도 깨달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저의 또 다른 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다시 SNS에 기자회견 이후에도 심경 고백글을 남긴 박세리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번 기자회견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눈물로 호소했고 눈물로 고소했는데 이 박세리 씨 아버지의 육성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고 보니 많은 분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라는 겁니다. 재단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던 박세리 씨가 당연히 박세리가 있어야 새만금에서 허락해 줄 거라고 권유를 했고 아버지니까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사실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버지의 채무를 이때까지 모두 갚아줬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말았다.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가족이기 때문에 채무를 대신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일은 더욱더 커졌다.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착각이고 지금의 화를 부른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을 정도죠. 더불어서 부녀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상황이 이런 만큼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아버지의 채무 관련 소송 사건은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더 이상 아버지의 채무를 책임질 의무가 없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더 이상 책임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책임지고 싶지도 않다. 사실 박세리 씨 앞으로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혹시 계산이 되십니까? 제가 알기론 이때까지의 우승 상금, 나아가서는 박세리 씨의 모든 스폰서 비용들까지 아버지에게 갔죠. 그리고 대전에 있는 박세리 씨 집은 경매로 넘어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황에서 박세리 씨 앞으로 남아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을까요? 수백억? 수십억? 수억?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박세리 씨가 본인이 벌어왔던 엄청난 단위의 금액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이 우리 많은 대중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고 안타깝다라는 거죠. 박세리의 눈물 그리고 아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박세리 씨의 사태는요, 국민적 사태로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는 그저 아버지가 멋모르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뭔가 작은 소송전이 있었나 정도에서 그쳤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동안 도대체 박세리 씨 아버지의 옆에 있었던 박세리 씨의 모친 어머님은 무엇을 했느냐? 박준철 씨의 아내는 도대체 이단 이태껏까지 무엇을 했느냐? 남편이 저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과연 곁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냐? 정말 많은 추측과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이 박세리 씨가 이 눈물의 이유를 직접 밝혔고 그동안의 노력을 앞으로 욕심으로 또 용기를 내겠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의 자신의 방향성을 확고하게 다지고 그 길에는 아버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세리 씨 아버지인 박준철 씨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도박 논란까지 커졌었다라고 했었죠. 자,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박세리 씨는 이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코스 파악의 요리까지. 금메달의 1등 공신은 박세리의 엄마 리더십에 있었다. 아실 겁니다. 2016년 리우 데이자네이루 올림픽 여자 골프 대표팀을 이끌었었던 박세리 씨. 금메달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서로를 끌어안고 흐느끼기도 했었죠. 사실 금메달의 결실 뒤에는요. 박세리 씨의 헌신적인 엄마 마음의 리더십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엄한 선배이자 감독이었지만 때로는 친언니나 엄마처럼 선수들을 사랑으로 대했던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원포인트 레슨뿐만이 아니라 숙소로 돌아오면 이 선수들의 잠자리를 박세리 씨가 일일이 다 챙겨줬고요. 사랑이 가득 담긴 엄마표 요리도 직접 준비해서 매일 마켓을 돌며 찬거리를 마련했고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위해 부대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직접 현지에서 요리를 하여서 대접했다고 합니다. 양희영 선수는요. 박세리 감독님이 매일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다. 경기 중에도 선수들이 허기지지 않도록 육포 등 간식을 챙겨주셨다. 그리고 배려의 여왕이었다라고 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아 어려워할 수 있는 선수들을 위해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편한 감독이 되려고 노력했고 오랜 선수 생활을 경험했던 박세리만의 덕목이었다라고 합니다. 선수들이 최대한 편하게 시합하길 바랬다.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메달의 부담감도 줄여주려고 했다고 해요. 최선을 다하자라는 말이 전부였고 메달의 부담을 덜기 위해 더 재밌게 보냈고 농담도 하고 서로 의지했고 그런 힘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세리 씨가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펑펑 울었는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세리 씨를 가르쳤던 이 박준철 씨는 어땠을까요? 박준철 씨가 박세리 씨를 가르쳤을 때는 유명합니다. 특히 공동묘지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런데 몇 번 번복했어요. 박준철 씨가 사실이 아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잠시 있었던 거다라고 했다가 또 담력 훈련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박세리를 데리고 가서 훈련시켰고 박세리 씨 혼자서 그 공동묘지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라는 인터뷰 내용도 또 있습니다. 본인의 말도 여러 번 번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박세리 씨는 본인이 훈련을 했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엄마의 마음으로 선수들을 진심으로 대했었단 얘기예요. 결국 박준철 씨의 교육열, 박준철 씨의 어떤 교육의 효과라기보단 그냥 박세리라는 선수가 대단했었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었다면 자신이 받은 그대로 아버지의 같은 엄한 모습으로 선수들을 대했겠죠. 하지만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박세리 씨 어머니의 이야기가 또 흘러나옵니다. 이때는 2002년도인데요. 박세리 씨가 사실 미국으로 떠나서 다시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박세리 씨는 미국에서의 생활이 외로움의 연속이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뭐 남자친구도 생겼지만 아버지의 알레르기성에 가까운 반대로 인해서 여러 번 헤어지게 됐었죠. 이 박세리 씨가 사실 노래방을 방문하게 됐는데 어머니인 김정숙 씨가 행주로 탁자를 닦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 무슨 이런 일까지 하십니까? 라고 취재진이 물어보자 괜찮아요. 늘 하던 일인걸요? 뭐 라고 무심한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세리 씨가 노래 부르고 하는 모습을
어머니가 굉장히 익숙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하지만 사실 이 박세리 씨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박세리 씨 본인이 직접 꺼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때 보니까 예능 방송에 등장을 해서요. 엄마랑 통화를 자주 하는데 엄마가 돌싱 포맨 예능 방송을 너무 좋아하신다. 내가 거기에 나간다고 하니까 네가 거길 왜 나가? 돌싱들만 나오는 줄 아셨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는 통화를 자주 했었던 박세리 씨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박세리 씨가 미국에서 외롭다고 맨날 전화해서 눈물을 흘리고 했을 때 어머니하고 박세리 씨의 언니, 동생은 당장 미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바로 박준철 씨가 이를 다 막아섰지 않습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도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가 탔겠습니까? 이때도 무려 7년 전에 방송됐었던 MBC 방송 프로그램인데 이때 박세리 씨 어머니가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박세리 씨가 한국에 잠시 와 있는데 20년 만에 컴백홈이지 않냐. 그런데 실감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박세리 씨 어머님 역시 박세리 씨와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너무나 길고 그것이 익숙했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 당시 때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좀 살을 부대끼고 함께 있으면은 완전히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딸이고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박준철 씨의 이런 도박과 사업빚으로 탕진되는 이 딸의 재산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박세리 씨 아버지와 도망을 가서 다리 밑에서부터 생활을 했고 건달 생활을 하던 박준철 씨와 계속하여 생활을 하며 지금껏 인생을 살아왔던 어머님인데 이번 사태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진 장본인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여요. 분명 전문 트레이너, 코치가 옆에서 박세리 씨의 이 러닝머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뒤에 박준철 씨가 쓱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잘 있었냐? 별일 없었냐? 라고 물어보면서 운동에 한창 중인 박세리 씨 옆을 박준철 씨가 탁 이제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트레이너가 아니 박세리 씨 왜 앞꿈치로만 달리기를 하냐라고 물어보자 옆에 있던 이 박준철 씨가 뭐 앞꿈치로만 뛰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살짝 장면을 보면 뒤꿈치도 같이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옆에서 뒤꿈치 닿잖아 라면서 탁 커트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쿵쿵거리면서 뛰면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세리 씨한테 얘기를 하니까 박세리 씨가 갑자기 아니 앞꿈치부터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트레이너도 옆에서 좀 갸우뚱해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는 왜 발바닥 전체로 뛰냐 앞꿈치로만 뛰어라 라고 얘기하고 트레이너하고 박세리 씨는 앞꿈치만으로 뛰는 게 아니라 발바닥 전체로 달려야 하는데? 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때 박준철 씨가 내가 육상을 제일 먼저 가르쳤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은 전문 트레이너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박세리 씨가 세계적인 유명 골프 코치와 함께 트레이닝을 하던 시절에도 이 박준철 씨가 엄청난 개입을 해서 그 코치마저도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트레이너도 아 내가 괜히 지적했나? 라는 반응을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종 격투기를 시킬 걸 그랬다. 그러자 트레이너가 멋쩍게 웃으며 딸에게 이종 격투기라니요 라면서 굉장히 좀 멋쩍어 합니다. 박세리 씨도 좀 표정이 좋지는 않죠.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박준철 씨가 정말 자신에게 엄청난 지극정성, 효심을 다했던 박세리 씨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약간 아들처럼 또 바라봤던 게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결국 아들같이 단단하다고 믿었던 박세리 씨는 박준철 씨의 황당한 행보들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24년의 인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 결국 눈물을 쏟아버리고 말았죠. 이 기자회견 도중 오랜 인연이 있는 24년의 인연이 있는 기자의 질문에 끝내 눈물을 흘려버리고 말았는데 언론인들도 박세리 씨를 얼마나 많이 취재를 했고 얼마나 많이 응원을 이때까지 보내왔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눈물의 기자회견은요 정말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다라는 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박세리 씨가 알을 깨고 드디어 아버지라는 품을 떠나 자신만의 독립을 드디어 이제 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요. 이때까지 아버지가 탕진해왔던 재산들, 빚더미를 덮어써왔던 박세리 씨의 모습에서 이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걸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쏟아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박세리 씨가 그러한 말을 했죠. 이제는 앞으로 내 앞길을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한다.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빚더미,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125억의 우승 3금과 200억 원이 넘어가는 스폰서 비용들 다 합해서 도합 500억에 육박한다라는 박세리 씨가 박준철 씨에게 가져다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금액들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게 된 걸까요? 이 박준철 씨는 도대체 이 금액을 어디다가 사용했길래 그 엄청난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금액이 공중분해가 됐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 박준철 씨의 입장, 표명 모두 다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번 눈물의 기자회견은요,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 신화를 무너뜨리는 스포츠 데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리치 언니 박세리가 참았던 눈물을 쏟은 건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였다. 2016년 은퇴 이후 그때부터 부친의 채무를 자신이 변제했다고 하며 몇 번이고 반복됐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선 스스로 해결사 역할을 해야만 했다. 그러는 동안 부모와의 거리가 생겨났고 결국 박세리는 스스로 부친을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25승, 한국 선수 최초 골프 명예전당 헌액 등 골프 선수 박세리의 이 빛나는 업적들을 살펴본다면 분명히 이 가족 이상의 역할을 했던 부친의 존재가 컸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박세리의 영웅담처럼 전해졌던 어린 시절 무덤 옆에서 스윙 연습을 했다는 일화 역시 결국 자신의 딸을 골프 선수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던 부친의 노고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녀의 자질과 노력에 부모의 헌신이 더해져야 운동선수로 성공하는 이 바늘구멍을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모두가 아는 진리다. 그러나 박세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자녀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는 착각에 빠져 본인은 물론 자녀의 성공 신화까지 무너뜨려 버릴 수 있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또 다른 아버지로서 유명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운정 씨가 재조명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숟가락을 얹느냐? 박세리 부친 논란에 손흥민의 아버지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식 돈은 자식 돈, 내 돈은 내 돈, 배우자의 돈은 배우자의 돈, 내 성공만이 내 아의 성공이지 어디 숟가락을 얹느냐.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의 발언이라고 합니다. 과거 CBS 라디오 뉴스쇼 인터뷰에 출연하여서 자녀 교육 철학에 대해서 입을 열었어요. 이때 참 와닿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손웅정 씨는 개인적으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재능과 개성을 목표로 삼고 그걸 이뤄냈을 때라고 생각한다.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워내고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밖에 키우지 못한다. 작은 부모는 자식의 앞바라지를 하는 부모다. 아이의 재능과 개성보다는 본인이 부모로서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기 판단에 돈이 되는 것으로 아이를 유도하고 아이의 행복을 무시했을 때 나의 자식이 30, 40대에 가서 하던 일에 월요병이 걸리고 권태기가 오고 번아웃이 왔다면 그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있겠느냐. 자신의 아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축구는 정말 힘들다고 3번을 물어봤는데 그래도 하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래 너의 삶인데 라며 허락했다. 내가 낳긴 했지만 나의 소유물은 절대 아니다. 요즘도 아들에게 너 처음 축구 시작할 때 난 너하고 축구만 봤다. 지금도 네가 얼마를 벌고 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난 지금도 너하고 축구밖에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앵커가 아들이 용돈 안 주냐라고 묻자 제가 벌었어야지. 자식 돈은 자식 거고
배우자의 돈은 배우자의 돈이고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성공인데 어디에 숟가락을 얹느냐. 절대로 숟가락을 얹으면 안 된다. 아빠라지를 하는 부모가 자식들이 잘 됐을 때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주도적으로 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 왜 자식에게 눈치 보면서 나의 소중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일침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와 이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 박준철 씨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사실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곤 합니다. 어디 출신이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왜 일반인과 전과자들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가 다시 한번 여기 대목에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박준철 씨, 대전에 자신의 입으로 밝혔다시피 유명한 건달 출신의 여러 주점을 운영했었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들에게 주먹까지 휘둘렀다라는 소송전도 있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는요. 손흥민 선수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직까지도 지금 이 나이까지도 자신의 몸 관리를 하며 철저하게 손흥민 선수에게 자극을 주고 있는 참된 아버지의 삶을 살고 있는 축구선수 출신의 사람입니다. 출신 여부가 왜 중요한지가 다시 한번 판가름 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어 해야 할 박준철 씨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내니까, 뭐가 어때서? 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니까, 내가 나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니까 나설 수 있다. 도대체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보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했어요. MBC에 따르면 박세리가 있어야 시공사와 대화를 할 때 새만금 개발청이 사업을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 내가 박세리 아빠니까 그래도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도장을 몰래 제작했다고 몰래 만든 거 아니다. 재단 설립 전 이미 내가 세리 인터내셔널 회장 시절에 만든 도장을 사용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부친인 이 박준철 씨는요. 현 재단에서 어떤 역할이나 직책도 맡은 바가 없다고 했는데 재단이 설립되기 전 세리 인터내셔널 회장 시절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아니 재단이 설립도 되기 전인데 어떻게 설립되고 나서의 재단의 회장이라고 자신이 도장을 갖다 찍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